자, 이번 기회 15분 토론.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인가, 득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두 분의 경제 전문가와 예비 창업자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아까도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호황인 업종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업종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한국 경제의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될지 아니면은 굉장히 큰 위기여서 한국 경제가 다시 꼬꾸라지는 어떤 악재가 될지 이번에 거꾸로 우리 임유진 씨부터 한번 의견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호황 업종이 있고 뭐 도산 위기 업종이 있고 한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사실은 지금 이미 뭐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자체도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은 혁신과 고부가 가치 위주의 산업들만 살아남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등 떠밀려서만 하지 잘 이렇게 실제로 먼저 주도적으로 하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제가 이제 다녔던 기업 이벤트를 기획하는 광고 대행사만 하더라도 이제 대표님이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전략기획실에 있었었는데 저보고 좀 미션을 내려주셨어요. 제가 지금 그 회사를 다니지 않지만 저에게 이제 좀 숙제를 내주신 게 어떤 뭐 혁신 기술이나 뭐 예를 들면 VR이나 AR 또는 저희가 평창 올림픽 때 보여준 그런 LED나 뭐 이런 뭐 드론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 이벤트를 좀 더 혁신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뭐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찾아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제가 숙제를 받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예를 들면 R&D 같은 부분은 정말 중소기업에서 있어서 명운을 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그 기업들이 그냥 정부 지원금만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좀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송기교 소장님. 이제 뭐 한국 경제를 뭐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떤 초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위축될 거다 뭐 이런 건 뭐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대위 우리 정도 높은 한국 경제는 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긍정적인 거는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자본주의가 소위 말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뭐 시장 만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개입이 적을수록 좋은 거다 했는데 뭐 국가가 없었으면 이번 자본주의가 뭐 거의 붕괴될 정도였단 말이죠. 시장 작동도 멈출 정도여서 국가가 역할이 커야 한다라는 어떤 이 사람들의 인식, 저는 이게 뭐 상당히 좀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지원 같은 걸 국가가 하는 것이 국가 역할이다 이런 인식이 강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중소기업 국가가 예산이든 정책에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사람들을 반대하는 인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경제적인 이 과제가 양극화, 불평등 해소인데 이것도 역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런 국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정권이 그런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 라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오랫동안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한국 경제,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 라는 긍정적인 면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정대국 소장. 이제 뭐 이 코로나 사태가 일단 1차적으로 보면은 실이죠. 일단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한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축인데 결국 뭐 이제 이게 길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나쁜 것이 우리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나쁘니까 사람들은 항상 평가는 상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쁘지만 우리가 좀 코로나 대응도 잘하고 덜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후한 점수를 주면서 마음의 평화도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좀 경쟁 비슷하게 봤대. 일본이 참 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행복감 비슷한 것도 느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일본은 완전히 제꼈어. 그 다음에 그 미국이나 유럽도 보니까 이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자만심으로 가면은 꼭 좋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미래가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면서 바뀐 건데 코로나가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은 사실은 코로나를 대응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사실 작은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이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희생한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이 프라이버시 같은 것이 이제 미국 같으면 거의 불가능한 조치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동선 다 공개하고 그렇죠. 개인 신상 다 공개해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한 것 같고 너무 자만을 가진다면 사실 이게 뭐 코로나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좀 경제만 해서 본다면 좀 이 코로나 덕에 좀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같은 게 좀 빨라지고 특히 이제 부동산 이 뭐 좀 지금 끝없이 올랐던 부동산이 지금 주춤을 하니까 이것이 좀 반전의 기가 되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나라에서 영 안 돼 있던 그 복지 부분이 좀 늘어날 수 있고 양극화가 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뭐 장기적으로는 득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연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일 때 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사세 경영 포기 선언이 나왔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 잠깐만 짚어보면 우리 정경 소장님부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언젠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뭐 이재용 씨의 아드님들 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경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경영 의지가 있겠네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이미 부자인데. 네, 부자인데 그리고 더욱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고 법이 법대로 지금 뭐 우리 이제 검찰을 보면은 뭐 그냥 살아있는 권력도 막 잡아놓고 그러는데 뭐 재벌 못 잡아 범법행위라면 당연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거에 재벌들이 뭐 국회의원처럼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걸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하러 이제 그런 그 길을 갔겠습니까? 이제 뭐 이재용 씨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이거 더 엄격해진다면 당연히 이제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이재용 씨 아들 분들은 교도소에 갈 일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제가 볼 때는 재벌 해먹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안 할 것 같다. 제 스스로 우리나라가 법이 법대로 제대로 한다면은 지금 같은 사람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재용 씨가 좀 다 이렇게 고민해갖고 결정한 거 아닌가 미리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행복한 부자로 살아라. 그렇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이제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송경교 소장님. 이재용 씨가 상당히 젊잖아요. 앞으로 20년 이상은 30년까지 할 텐데 그냥 선언 말로 한 건데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년 후에 30년 후에까지 가서 노웨이가 안 지켜 할 것도 없어서 이게 그냥 선언이지 말이지 무슨 실제로 실행될지 안 될지는 뭐 전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재벌 추대의 재벌이 이런 상황을 해야 된다. 이런 사회가 우리가 좀 나아졌다.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미준 씨는 이재용 씨와 이재용 씨 자녀보다는 좀 나이가 많으시고 이재용 씨보다 좀 어리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또 일반 청년으로서. 저도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인으로서 이제 가장 이제 생각하는 게 창업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 마인드
또는 이제 요건을 보자면 제가 얼마 전에 본 패스트 캠퍼스의 박지용이라는 대표가 한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에 제가 엄청 찬성을 했던 게 결국 결핍이 있고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34세가 되면 사실 그런 결핍이 얼마나 있을지 저도 의문이고 만약에 정말 등 떠밀리지 않아서 했다 치더라도 그런 근성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리질리언스, 뭐 회복 탄력성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되지 않은 채로 올라가면 본인 자체가 이제 뭐 프로포폴 맞아가면서 힘들게 경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알고 살자와 당신과 연구소 채널에서 준비한 인본기의 15분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